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지수 4일째 강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다우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상승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요. 다우는 38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은 하락 전환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혼합세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0.5% 상승하는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요, 어느덧 사상 최고치 근방에 와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장기채 위주로 폭등했습니다. 즉, 장기채 채권값 폭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익 실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채권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이어, 10이어 스프레드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 92.3%이고요. 동결 확률 7.7%입니다. 달러 지수 98.29로 소폭 내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1192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 7.12입니다. 유가 WTI 58불 선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좀 오른 상태죠. 그래서 아래 쟁점 정리에 관련 뉴스 다루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0.3%, 연율 1.3% 발표 났습니다. 이전에는 연율 1.2%였죠. 예,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7월 수출 0.5% 감소 예상과 달리 0.7% 증가입니다. 수입 1.5% 감소이고요. 영국 7월 제조업 생산 0.1% 감소 예상과 달리 0.3%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뉴스이네요. 쟁점 정리합니다. 기름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뉴스가 두 가지가 동시에 떴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 있을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를 앞두고 사우디가 갑자기 에너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면은 글로벌 영향력이 막강했죠. 근데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바꿨는데 지금은 그런 무게감이 존재감이 예전보다 못하죠. 어쨌든 이 사우디 신임 에너지 장관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오펙 플러스라는 거는 오펙 플러스 걸프 지역의 산유국 기구 오펙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비오펙 중에서도 산유국 연합체 그 대빵이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오펙,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지역의 산유국들, 그 다음에 오펙 다 더한 겁니다. 오펙 플러스 딜 can last until death do us part. 재밌는 말이잖아요.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last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의 우리의 이 우정, 동맹, 이 관계, 이 뭡니까 결국? 기름값 올리려고 생산량 감축하겠다. 이게 그 딜이라는 아닙니까? 오펙 플러스 딜이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기름값 올리려고 생산량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 딜 내용입니다. 이거는 can last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된다. 언제까지요? until 언제까지요?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또는 can last the test of time. 와, 아주 시를 쓰는 줄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얘들도 구약 성경은 이게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잖아요. 예. can last 계속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예? test of time 세월의 시험이 오기까지 똑같은 말이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는 앞으로 타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생산량 감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값 오를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요. 에너지부 차관이 미국은 에너지 다미넌스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다미넌스 이거 에너지 패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US wants 에너지 다미넌스 에너지 패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regardless of what happens to oil price
오일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미국이 가격 전쟁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름 공급 계속 늘리겠다는 겁니다. 생산 계속 늘리고요. 생산한 거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름 시장에 공급 늘리겠다는 겁니다. 즉 오펙 플러스 대 미국 간에 마켓 쉐어를 놓고 에너지 패권을 놓고 가격 전쟁 벌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미국은? 그래서 사우디는 그 장관이 바뀌어도요, 주요 그 오일 정책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가격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 컷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우디의 주요 오일 정책인데 이거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격 전쟁을 벌인다면은 기름값 폭락하는 거죠. 그럼 이 러시아는 망하잖아요. 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죠. 예, 러시아가 지금 아마 똥 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사우디는 그 정책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요, 갈 길은 험할 것 같습니다. 갈 길은 험할 것 같습니다. 하드 로드 어헤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기름 투자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분께서 직접 그 국제 기름 선물 시장, 그 선물 매도 투자하는 거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걸 말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 원유 선물만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투자할 거 아니라면은 이게 그 직접 투자하려면 환전 비용 발생하죠. 거래 수수료 발생하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이렇게 시장 분석하고 하는 거는 투자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자라는 거는 그 자체로 아주 복잡한 고도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차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기에는 저는 너무 불편하다고 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 ETF, 그래서 인버스 진입 가능성, 가령 지난주 이후 기름값이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 그 인버스, 원유 선물 ETF 인버스 진입 가능성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각자가 본인의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품 뭐 투자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말씀드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 매일 시장을 분석하는 것, 이걸 기초로 구체적인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 번 나누어서 분할 매집 하시는 거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Not forecast, but adjust to market. 절대로 저는 시장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봐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려는 게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8월 중공의 미국 수출 급감했다는 그런 어떤 이게 아마 속보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 데이터가 발표되기 이전에 어떤 뉴스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의 효과는 금년 상반기부터 이제 뚜렷하게 그 수출 감소로 보이고 있는 거죠. 가령 말입니다. 중공의 미국 그 수출 보면은 2018년도에는 8.8% 증가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증가율은 현재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가를 했으니까 수치상으로 증가했으니까 작년까지는 그 관세 전쟁의 직접 효과는 피해갔다 이렇게 분석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공의 미국 수출 12.4% 감소입니다. 또 미국의 중공 수출도 보면은 18년도에는 9% 증가했지만 19년 상반기에는 18.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미국 수출 이거 앞으로 더 가속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8월에
예상과 달리 수출이 급감했다니까요. 응? 그래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의 경우에는 중공 당국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제 부양 조치인데 이제 수출이 급감해서 이거 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그 부양책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조국이 임명질할질을 했습니다 어제. 예. 저는 뭐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예. 결국 저것들이 저가 묻힐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라고 그런 어떤 그 강한 확신이 듭니다. 저거 손으로 지옥문을 열었으니까 우리는 뒤에서 살짝 밀어버리면 톱발 세력들 모조리 지옥불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굿바이 하는 거죠. 예. Never see you again. 지긋지긋합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조국가족 펀드 판도라 상자가 될 것 같아서요. 조국가족 펀드 요게 판도라 상자일 것 같아서 관련된 사실들 기초로 한번 쟁점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어젯밤에 늦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관련 이 영상 어제 오전 10시에 다 올리려고 다 했는데 실수를 하고 또 뭐 어제 밤에도 한번 올렸다가 또 나중에 그 에러가 나와서 다시 하고 3번이나 했습니다. 어제 참 실수 연발을 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영상 올리느라고. 예, 참고 바랍니다. 조국의 패밀리 그 아들, 딸, 엉터리 인턴 의혹 이거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네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사익을 탐하는 그런 그 범죄센터 된 거 아닌지 아주 참 화나는 소식입니다. 사실을 정리하면요, 한국당 그 주광덕 의원님이 결국 온갖 고생 끝에 찾아낸 것 같은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된 거 모조리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28건 됐다는데 그 중에 27건은 정상인 것으로 보이고 한 건, 요게 조국이 아들 거라는 겁니다. 요게 너무나 이상해서 이 주광덕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미조 냄새가 팍 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결국 이거 발급했다는 직원이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당시에 인권법 센터장인 한인섭이 지시를 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시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권한 미인 받았다는 거니까 한인섭이 발급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위조는 아닌 거고요. 아까 권한 없이 이걸 발급했다면은 작성 권한자가 한인섭이라면은 그러면 한인섭이가 아니고 다른 직원이 권한 없이 발급했다면 그게 위조가 되는 건데 이건 위조라기보다는 지금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턴 하지도 않고 미리 그 증명서부터 발급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인턴 증명을 외상으로 선불받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온갖 지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건 대단합니다. 완전히 그냥 예? 외상으로 선불받은 그 예정 증명서만 사용을 해버리고 먹튀해버린 거 나중에 실제로 인턴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그 발급받은 예정 증명서가 허위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이 허위이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왜 한인섭이가 지 아들도 아닌데 남의 아들 그 엉터리를 저렇게 발급해 줬을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조국이가 부탁을 했으니까 조국이 부탁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관련된 인간들 모조리 고발했다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